엄마, 요즘 시니어 파크 골프 유행하던데 한번 가봐. 이혼 5년째 저는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야 덜 초라해 보이니까요. 그런데도 딸이 등을 떠밀듯 모임을 권하던 날, 제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 오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첫날, 누가 제 옆으로 와서 묻더군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말투가 지나치게 다정했습니다. 저는 남자랑 엮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끊으려고 일부러 여자 회원 쪽으로 먼저 다가가 배우고 친해졌습니다. 남자랑 거리를 두기 위한 제 나름의 안전장치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피할수록 그 사람은 더 안전한 방식으로 제 옆에 들어왔습니다. 무리 속에서 선 넘지 않는 척하면서요. 그 친절은 정말 호의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무리 속 친절이 어떻게 저를 안심시키고 결국 결정을 밀어버렸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김미선, 올해 67입니다. 이혼한 지 5년쯤 됐어요. 딸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저는 경기도 외곽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은 그 말로 제 초라함을 가리고 있었던 건데요.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시니어 파크 골프 유행하던데 한번 가봐. 딸은 제가 집에만 있는 게 걱정됐나 봅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죠. 근데 며칠 뒤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새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웠죠. 제가 뭐라고 말을 걸까, 어색하게 서 있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딸 말을 자꾸 무시할 수도 없어서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집을 나섰어요. 모임 장소는 동네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주차장에 내리니까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저는 가방끈을 꽉 쥐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누가 저를 쳐다볼까 싶어서 시선을 바닥에만 두고 걸었죠.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죠. 시작하면 뭐라도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물었어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남자 목소리였죠.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웃으면서 서 있더라고요. 말투가 너무 부드러웠어요. 눈빛도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죠. 네, 처음입니다.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면 좋아요. 사람들 다 좋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어려워도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왜 이렇게 빨리 붙지? 뭔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짧게만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공을 치기 시작했고 저도 따라서 쳐봤어요. 서툴렀죠. 공이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그때마다 그 남자가 옆에서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됐어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었죠. 그 남자가 다시 제 옆으로 왔습니다. 자주 나오실 거예요? 집은 이 근처세요?
생활 쪽으로 질문을 섞더라고요. 저는 짧게만 대답했어요. 네, 근처에요. 그리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자랑 엮이지 말자. 전 남편 생각이 스쳤어요. 처음엔 다 괜찮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부러 여자 회원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저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이거 좀 알려주세요. 여자 회원은 친절하게 웃으면서 설명해줬죠. 저는 그 사람 옆에 붙었습니다. 여자들 무리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여자 회원과 자주 얘기했습니다. 모임 끝나고도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그 사람 이름은 정숙 씨였죠. 나이도 저랑 비슷했고 말도 잘 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이제 남자랑 단둘이 엮일 일은 없겠지.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친절한 남자가 여전히 제 주변에 있었어요. 단둘이 접근하지는 않았죠. 대신 여자들 무리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선 이렇게 치면 좋아요. 지금 공 좋았어요. 그런 말만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저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껴졌어요. 무리 속에 있으니까요. 그 사람도 선을 넘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경계를 조금씩 풀었습니다. 정숙 씨가 말했어요. 저분 원래 저래. 사람 참 잘 챙겨. 다른 여자 회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무리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제 경계는 더 낮아졌어요. 한 달쯤 지났습니다. 저는 모임에 꾸준히 나갔어요. 정숙 씨랑 친해졌고 다른 여자 회원들과도 인사를 나눴죠. 그 남자는 여전히 무리 안에 있었습니다. 가끔 저한테 말을 걸었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정숙 씨랑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선 씨, 저 남자분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왜요?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내 얘기 물어봤어. 저는 바로 잘랐어요. 난 남자 관심 없어. 정숙 씨는 알겠다며 웃었죠.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마음이 이상했어요. 제가 한 말이 확신이 아니라 방어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못 잤어요. 계속 그 남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친절했던 목소리, 부드러웠던 눈빛. 저는 베개를 뒤집으면서 생각했죠. 아니야, 나는 혼자가 편해. 그런데 제 마음 한쪽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를 피하려고 만든 안전장치가 왜 오히려 그 남자를 더 가까이 부를까요? 2달째가 됐습니다. 저는 정숙 씨랑 거의 매일 붙어 다녔어요. 모임에서 늘 옆자리에 앉았고 끝나고도 같이 커피를 마셨죠. 정숙 씨 말로는 저랑 있으면 편하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무리 안에 있었어요. 단둘이 접근하지 않았죠. 오히려 여자 회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섞더라고요. 날씨 얘기, 공 얘기, 간단한 농담. 그런 것들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해 보였어요.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괜찮아. 전에도 여자들 챙겨주기만 하고 오버하지 않았어. 다른 여자 회원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무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면 괜찮겠지.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정숙 씨가 먼저 갔습니다. 약속이 있대요. 저는 혼자 커피를 마시려고 근처 카페로 갔죠. 그때 그 남자가 뒤에서 불렀어요. 미선 씨, 혼자 가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어요. 저도 커피 마시려고 하는데 같이 가도 될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죠. 근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라고 대답했어요.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처음엔 공 얘기만 했죠. 오늘 치신 거 괜찮았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셨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선 씨는 혼자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혼했어요.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3년 전에 아내랑 헤어졌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커피를 마셨죠.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그 사람과 자주 마주쳤어요. 모임 끝나고 같이 커피를 마시는 날이 늘었죠. 처음엔 정숙 씨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숙 씨가 바쁜 날엔 우리 둘만 남았어요. 저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얘기를 물었어요. 딸은 잘 있어요? 저는 대답했죠. 네, 서울에서 직장 다녀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습니다. 딸 있으면 든든하겠어요. 저는 그렇죠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도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은 없대요. 혼자 살면서 가끔 외롭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공감했어요. 저도 외롭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달째가 됐어요. 저는 그 사람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이준호. 68살이고 퇴직한 지 5년 됐대요. 혼자 살면서 파크 골프가 유일한 취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죠. 나랑 비슷하네. 어느 날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준호 씨 너 좋아하는 거 맞아. 요즘 너 없으면 아예 안 웃더라. 저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럴 리 없어. 근데 마음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요즘 웃는 횟수가 늘었거든요.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다음 날 모임에 나갔습니다. 준호 씨가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준호 씨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 밝아졌어. 뭐 좋은 일 있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운동하니까 좋아. 딸은 그래, 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사실 저는 준호 씨한테 마음이 갔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그 사람 목소리가 좋았고 웃는 모습이 좋았죠. 저를 대하는 태도도 편했습니다. 무리 속에서 천천히 다가온 친절이 이제는 제 마음까지 녹인 거예요. 4달째가 됐습니다.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미선 씨, 다음 주에 시간 되면 같이 영화 볼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죠. 근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영화를 봤습니다. 끝나고 밥도 먹었어요. 준호 씨는 계속 제 얘기를 들어줬죠. 저도 준호 씨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얘기했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숙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준호 씨랑 영화 봤다며?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죠. 정숙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나한테 먼저 말했어. 너무 좋았대.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 이 사람 좋아하는 거 맞네. 인정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았고 같이 있으면 편했어요.
혼자보다 나았습니다. 5달째가 됐어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사귀는 거 맞죠?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준호 씨도 웃었습니다. 정숙 씨한테 말했습니다. 나 준호 씨랑 사귀게 됐어. 정숙 씨가 박수를 쳤어요. 진작 그럴 줄 알았어. 너희 둘 잘 어울려. 저는 웃었죠. 고마워. 딸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천천히 말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리 속에서 안전해 보이는 친절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준호 씨랑 사귄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만났어요.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죠. 준호 씨는 항상 제 말을 들어줬습니다. 불편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혼자 누워 있는데 문득 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전 남편도 처음엔 괜찮다부터 말했지. 그 한 줄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저는 이불을 덮으면서 생각했죠. 이번엔 다를 거야. 근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잠이 깼어요. 천장을 보다가 화장실에 갔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67인데 또 시작해도 되나? 아침에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집 갈게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딸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준호 씨를 만났어요. 커피를 마시다가 준호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준호 씨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근데 동시에 불안했죠. 준호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재혼하면 어떨까요? 재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준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부담되면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미선 씨랑 제대로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죠. 준호 씨는 제 눈치를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면서요. 미선 씨 대답 기다릴게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준호 씨, 저도 좋은데 조건이 있어요.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뭐든 들을게요.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활비는 각자 내요. 제 돈은 제가 관리하고 싶어요. 준호 씨는 바로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너무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이어서 말했죠. 그리고 방도 각자 써요. 제 공간이 필요해요. 준호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미선 씨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그 대답이 고마웠어요. 동시에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이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선 씨, 조건 다 좋아요. 미선 씨가 편하면 저도 행복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재혼이라는 게 뭘까? 전 남편이랑 살던 게 떠올랐어요. 처음엔 좋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제 몫이 됐습니다. 이번엔 다를까?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했었죠. 근데 외로웠습니다. 준호 씨랑 있으면 따뜻했어요. 며칠 뒤 딸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딸아,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파크 골프에서 만났다고 했죠. 저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그분이랑 재혼하려고 해. 딸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죠. 그러더니 딸이 단칼에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또 재혼을 해? 목소리가 차갑지는 않았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딸아, 엄마도 외로워.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야.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엄마,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잖아요. 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 말이 맞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었죠. 저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근데 딸아, 친구들이랑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전 남편 때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 또 그러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호 씨는 달라. 조건도 다 들어줬어. 딸이 물었죠. 무슨 조건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생활비 각자 내고 방도 각자 쓰고. 딸이 말했습니다. 그런 조건이 지켜질까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나는 반대예요. 딸이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딸아, 화났어?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걱정돼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준호 씨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근데 준호 씨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했어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2주일쯤 지나서 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 저 생각해 봤어요. 준호 씨가 제 눈을 봤습니다. 눈빛이 기대에 차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혼해요. 준호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미선 씨, 고마워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근데 조건 지켜주세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생활비 각자 내고 방도 각자 쓰고 다 지킬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준호 씨 눈빛이 진지했거든요. 정숙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정숙아, 나 준호 씨랑 재혼하기로 했어. 정숙 씨가 놀라면서 소리쳤어요. 진짜? 축하해. 근데 딸은 뭐래? 저는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죠. 딸은 반대해. 근데 내 인생이잖아. 정숙 씨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행복하면 되지. 근데 미선아, 조심해. 재혼은 신중해야 해.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정숙 씨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혼인신고 날이 정해졌습니다. 구청에 갔어요. 준호 씨랑 나란히 앉아서 서류를 작성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 씨가 물었어요. 긴장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축하한다고 말했죠. 저는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햇빛이 눈부셨어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이제 우리 부부예요. 저는 준호 씨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이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쳤죠. 이사 날이 정해졌습니다. 준호 씨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준호 씨는 2층짜리 빌라에서 살았죠. 제 짐을 싸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사 가는 날 딸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어요. 짐만 옮겼죠.
다 옮기고 나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요. 잊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딸아,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을 거야.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딸이 가고 나서 준호 씨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어요. 준호 씨가 미리 청소해뒀나 봐요. 저는 2층 방으로 올라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안심됐어요. 첫날 저녁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재료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엌에 서서 밥을 하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벌써 시작이네. 이게 맞나? 근데 이미 혼인신고까지 한 일이었죠. 저는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놓았습니다. 준호 씨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집밥이 편해요. 미선 씨 요리 솜씨 좋네요. 저는 웃으면서 들었어요. 근데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밤에 제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번엔 다를 거야.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야. 조건도 다 들어줬잖아.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근데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조건을 걸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건 사람 문제일까요? 내 마음이 이미 넘어간 걸까요? 재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냐고 물었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었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딸한테 전화했어요. 딸아, 엄마 잘 지내. 걱정하지 마. 딸이 물었습니다. 정말요? 준호 씨는 어때요? 조건 잘 지켜요? 저는 대답했죠. 응, 잘해줘. 착한 사람이야. 딸은 그래, 라고만 말했어요. 목소리가 여전히 시원찮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싸움이 아니었어요. 습관처럼 조용히 왔죠. 저는 아침마다 밥을 차렸습니다. 준호 씨는 식탁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처음엔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피곤해서 늦게 일어났어요. 거실에 나가니까 준호 씨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아침은요? 저는 지금 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서둘러 밥을 차렸어요. 손이 바빠졌죠. 국을 데우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밥을 차려놓고 말했습니다. 다 됐어요. 준호 씨가 신문을 접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역시 집밥이 편해요. 재혼하길 잘했어요. 미선 씨가 있으니까 좋네요. 저는 웃으면서 들었어요. 근데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 씨는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더라고요.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죠. 재혼 전에 했던 조건은 어디 갔지? 설거지를 다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 씨가 물었어요. 다 했어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죠. 준호 씨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저는 소파 구석에 앉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멈췄어요.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었죠. 준호 씨가 부엌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설거지 안 해요? 큰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물은 거였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좀 쉬다가 할게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나중에 하면 더 귀찮은데.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물에 부르면 더 안 떨어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해야 하지? 재혼 전에 각자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입 밖으로 말은 안 나왔어요. 그냥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2달째가 됐습니다. 준호 씨는 약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혈압약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준호 씨가 약통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약 안 먹었네. 깜빡했네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에 안 좋잖아요. 준호 씨가 대답했죠. 그렇긴 한데 자꾸 깜빡해요. 혼자 살 때도 그랬어요. 저는 그럼 제가 챙겨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고맙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준호 씨 약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물과 함께 내놓았어요. 준호 씨는 고맙다는 말만 했죠. 먹는 건 제가 챙겨줘야 먹었습니다. 제가 안 챙기면 안 먹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약을 안 챙겼어요. 깜빡했죠.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약은요? 저는 깜짝 놀라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약을 가져다 드렸어요.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준호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미선 씨가 챙겨줘야 제가 먹죠. 당신이 안 챙기면 저 못 먹어요. 농담처럼 한 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무거웠습니다. 책임이 느껴졌죠. 제가 안 챙기면 준호 씨 건강이 나빠질 텐데. 그날 이후로 절대 약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챙겼어요. 준호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먹었죠. 고맙다는 말도 이제 안 했습니다. 습관이 된 거예요. 석 달째가 됐어요. 정숙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요즘 왜 안 나와? 모임에서 내가 없으니까 심심해. 다들 너 궁금해해. 저는 대답했어요.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나갈게. 근데 사실은 나가고 싶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거든요. 저는 준호 씨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모임 나가도 돼요? 오랜만에 정숙 씨 보고 싶어서요. 준호 씨가 창밖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요. 저는 물었죠. 왜요? 날씨 좋은데요. 준호 씨가 대답했어요. 바람 차요. 미선 씨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근데 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집에 있어요. 몸 관리해야죠. 부부니까 서로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번만 접으면 되겠지. 다음 주에도 나가려고 했어요. 준호 씨한테 말했죠. 오늘은 날씨 정말 좋은데 나가도 돼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바람 불던데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또 접었습니다. 알겠어요. 준호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미선 씨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부부잖아요. 집에서 편하게 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똑같았습니다. 준호 씨가 말렸어요. 오늘은 미세먼지 나쁘대요. 내일 나가요. 근데 내일도 똑같았죠. 핑계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어요. 정숙 씨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너 요즘 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준호 씨가 쉬래요.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나와. 나 너 보고 싶어. 같이 커피라도 마시자. 오래 못 봐서 그리워.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곧 나갈게. 근데 입으로만 한 말이었습니다. 4달째가 됐습니다. 저는 모임을 완전히 끊었어요. 나가려고 하면 준호 씨가 매번 말렸고 저는 따랐죠. 이제는 나가겠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니까요. 부부가 됐으니 남편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숙 씨한테 미안했습니다. 근데 전화하기도 부담스러웠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연락을 안 했습니다. 정숙 씨도 나중엔 전화를 안 했어요. 어느 날 딸이 집에 왔습니다. 주말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얼굴을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래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요. 살도 빠진 것 같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딸이 거실을 둘러봤어요. 준호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저는 대답했죠. 친구 만나러 나갔어.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친구 안 만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요즘 안 만났어. 딸이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모임은 왜 안 나가요? 전에는 매주 나갔잖아요. 정숙 이모가 걱정하시던데. 이모가 나한테 연락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요즘 좀 바빠서. 딸이 물었습니다. 뭐가 바빠요? 집에만 있으면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바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나가지 못했을 뿐이죠.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준호 아저씨가 나가지 말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준호 씨가 제 건강 걱정해서 말리는 거야. 바람 차면 감기 걸린다고. 부부니까 서로 챙기는 거지.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게 걱정이에요? 아니면 통제예요? 저는 딸을 쳐다봤어요. 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통제라니. 그건 아니야. 저는 입을 다물었죠.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전 남편 때랑 똑같잖아요. 또 이러실 거예요? 저는 딸 손을 뿌리쳤어요. 아니야. 준호 씨는 달라. 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나갔어요. 딸이 간 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밑이 처지고 입꼬리가 내려갔더라고요. 뺨도 많이 꺼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어요. 5달째가 됐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아침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점심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준호 씨 약 챙기고 저녁 준비하고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준호 씨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집이 깨끗하네요. 밥도 맛있고 역시 재혼 잘했어요. 여자가 집에 있으니까 좋아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렇죠. 근데 웃음이 억지였습니다. 밤에 혼자 제 방에 누워 있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슬픈 일도 없었고 준호 씨가 때린 것도 아니었죠. 소리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밥을 차리다가 멈췄어요. 국을 끓이는 중이었죠. 저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재혼 전에 약속한 조건은 다 어디 갔지? 전 남편 때랑 뭐가 다르지? 얼굴만 다를 뿐 제가 하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상대방 건강 챙기고 제 시간은 없었어요. 제 공간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국을 끄고 거실로 나왔어요.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밥은요? 저는 대답했죠. 지금 할게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국을 다시 끓이면서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게 재혼이구나. 도장만 찍었을 뿐인데
밖에서 그토록 친절하던 사람은 왜 집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됐을까요? 6달째가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다가 결심했어요. 이렇게 살 순 없다. 재혼했지만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아침 준호 씨한테 말했습니다. 저 딸네 집에 며칠 다녀올게요. 딸이 좀 힘들대요. 준호 씨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언제 가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오늘 점심에 갈게요. 이틀이면 올게요. 준호 씨는 잠깐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만 가방에 넣었죠. 딸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갑자기 왜? 제가 힘들다고 한 적 없는데. 저는 대답했죠. 그냥 딸 보고 싶어서. 딸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밤에 딸이랑 얘기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딸아, 엄마가 생각 좀 해봤어. 딸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준호 씨랑 이혼할까봐. 딸이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진짜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운 건 아니야. 그냥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 씨한테 전화했어요. 오랜만이었죠. 정수가 나야. 정숙 씨 목소리가 반가우면서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미선아,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저는 대답했어요. 응, 잘 지내. 그런데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미선아, 너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연락도 없고 모임도 안 나와? 다들 궁금해하더라. 나도 너무 궁금했어. 저는 말했죠. 미안해. 그냥 좀 바빴어. 재혼하고 정신없었어.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가끔은 얼굴 보자. 나 너 보고 싶었어.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곧 볼게. 그런데 정수가 오늘 만날 수 있어? 정숙 씨가 대답했어요. 그럼 어디서 볼까? 우리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후 2시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숙 씨한테 뭐라고 말하지? 준호 씨 얘기를 해야 하나? 근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혼 얘기를 한다는 게.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정숙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미선아, 너 많이 야위었다. 얼굴도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정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선아,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 뭔가 있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사실은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준호 씨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준호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 씨, 어디예요? 딸네 집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친구 만나러 나왔어요. 준호 씨가 물었어요. 누구요? 저는 정숙 씨라고 말했죠.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하고 나왔어요? 걱정했잖아요. 저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깜빡했어요. 준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부터는 말하고 나가요. 부부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정숙 씨를 봤어요. 정숙 씨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선아, 방금 그게 뭐야? 부부라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숙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 지금 통제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걱정해서 그래. 정숙 씨가 말했어요. 미선아, 그게 걱정이야? 아니면 감시야? 너 어디 가는지 일일이 보고해야 해? 저는 말했습니다. 부부니까 서로 알아야지. 정숙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선아, 이거 이상한 거야. 나도 결혼했었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아, 혹시 그래서 모임 못 나온 거야? 준호 씨가 말려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숙 씨가 계속 물었죠. 미선아, 솔직하게 말해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가려고 하면 준호 씨가 말렸어. 바람 차다고, 피곤해 보인다고. 정숙 씨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나온 거야? 저는 네 라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가 물었어요. 그럼 준호 씨는 친구 만나러 잘 나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자주 나가.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그거 이중자 때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숙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선아, 나한테 준호 씨가 연락했었어.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언제?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한두 달 전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자기가 쉬게 했다고. 자기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래.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준호 씨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그때 안심했어. 내가 정말 아픈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아픈 게 아니었잖아. 준호 씨가 나가지 못하게 막은 거잖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미선아,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 준호 씨가 나한테 내 대신 말한 거야. 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나중에 알았어.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그건 통제야. 내 입을 막은 거야. 내가 직접 말할 기회를 빼앗은 거라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숙 씨가 휴지를 건네줬어요. 미선아, 울지 마. 정신 차려.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정수가 나 이혼하려고 해. 정숙 씨가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진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렇게는 못 살겠어.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미선아, 빨리 나와. 늦기 전에.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가 물었어요. 준호 씨한테 언제 말할 거야? 저는 대답했죠. 돌아가면 말할게. 정숙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딸한테도 미리 말해도. 카페를 나와서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아, 나야. 딸이 대답했어요. 엄마, 왜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 오늘 준호 씨한테 이혼 얘기할 거야. 딸이 놀라면서 말했어요. 진짜요? 오늘이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딸이 말했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나한테 바로 전화하세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버스를 타고 준호 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내내 긴장됐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준호 씨가 화내면 어떡하지? 근데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준호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죠.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잘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잘 있어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나가기 전에 말해요. 걱정됐잖아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생각했죠. 왜 말해야 하지?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 씨는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죠.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할까? 아니면 내일 말할까? 근데 오늘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 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 씨, 할 말이 있어요. 준호 씨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나왔어요. 목이 막힌 것 같았죠.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왜요? 뭔데요? 저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준호 씨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다시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준호 씨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준호 씨가 물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재혼 전에 약속한 거 있잖아요. 생활비 각자 내고 방도 각자 쓰고.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거야 처음에만 그랬지. 부부가 됐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약속은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제가 하잖아요.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뭐요? 저는 말했습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제가 해요. 준호 씨 약도 제가 챙기고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 게 생활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생활이라고요? 준호 씨한테는 당연한 거였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임도 못 나가게 하잖아요. 매번 말리잖아요.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미선 씨 건강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바람 차면 감기 걸리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통제예요. 저를 집에만 있게 하는 거예요. 준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제라니. 저는 미선 씨 생각해서 그런 건데.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한테 제 대신 말한 것도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미선 씨 편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꾸 물어보면 부담되잖아요. 저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준호 씨가 할 말이 아니에요. 준호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선 씨,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입이 막혀 있었어요. 제가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진정해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저는 말했어요. 얘기할 거 없어요. 저 이미 결심했어요.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호 씨는 한참을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미선 씨가 그렇게 원한다면.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잤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근데 후회는 안 됐습니다. 이게 맞다고 느꼈어요. 이제 선택은 둘 중 하나예요. 다시 들어가서 맞추는 삶 아니면 여기서 끊는 삶.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준호 씨는 벌써 일어나 있었어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 방으로 가서 짐을 쌌어요. 옷을 개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화장품도 챙겼죠. 많지 않았어요. 제가 가져온 게 별로 없었거든요. 준호 씨 집에 제 흔적은 얼마 안 됐습니다.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 씨가 저를 봤어요. 정말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호 씨가 말했죠. 미선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생각 다 했어요. 준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후회할 거예요. 혼자 살면 외로울 텐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외로워도 답답한 것보다 나아요.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는 딱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얼굴은 다른데 내가 하는 일은 같았어요. 준호 씨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밥하고 청소하고 상대 챙기고 제 시간은 없었어요. 제 공간도 없었고요. 준호 씨가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정말 후회 안 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안 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아, 나 나왔어. 딸이 놀라면서 물었어요. 진짜요? 지금 어디예요? 저는 버스 타고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와요. 딸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문을 열어줬어요. 저를 보더니 안아줬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저는 딸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딸이 제 등을 두드려줬죠. 며칠 동안 딸네 집에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왔죠. 주말에는 어딘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전시회도 보고 영화도 봤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공원 갈래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우리는 같이 공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바람이 시원했죠.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일주일쯤 지나서 정숙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정수가 나 이혼했어. 정숙 씨가 말했어요. 잘했어. 미선아, 고생 많았다. 언제 볼까? 저는 곧 보자고 했습니다. 정숙 씨랑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정숙 씨 얼굴이 반가웠어요.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얼굴이 밝아졌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말했어요. 일단 제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혼하기 전에 살던 집.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리고 모임도 다시 나와.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정수가 그동안 미안했어. 연락도 안 하고. 정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살던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혼자서요. 청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혼자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텅 빈 거실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아무도 제게 뭐라고 하지 않았죠. 밥을 언제 차리라고, 설거지를 왜 안 하냐고, 어디 가냐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간단했어요. 설거지도 금방 끝났죠. 텔레비전을 켜고 아무 프로그램이나 봤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이게 제 시간이구나. 며칠 뒤 모임에 다시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